여러분의 행복한 동공부 친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은 왜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부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부자하고 친해져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그렇게 모이게 될까요? 보통은 아주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직원으로 쓰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친구로 막 같이 항상 일상생활을 공유하지는 않죠, 보통.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도 부자랑 같이 하는 게, 나 부자 친구 있어서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막상 같이 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가 부자나 고수를 보면 막 친해지고 싶어 하잖아요. 제 친구 옛날에 누군가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이클 잭슨 친구가 되고 싶어.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왜냐 마이클 잭슨은 막 맨날 일해야 되고 막 무대에서 돈 벌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친구가 되면 막 걔가 하는 좋은 거를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주위에는 부자 친구가 있나요? 엄청 돈이 많은, 뭐 최소한 몇백억 이상을 가진 그런 친구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를 만날 때의 감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질투심이 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존경했던 것들도 같이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더 돈도 많고 뭐 똑똑하고 잘 알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고가운 마음이랄까? 아, 아는 척하네. 잘난 척하네. 아, 또 잘난 척하네. 이런 감정 들죠. 그냥 부자들끼리 만나서 보통 할 수 있는 그런 말들도 뭐 내가 이번에 여기 투자했는데 얼마 벌었어 라든가 뭐 쉽게 얘기해서 부자인 여자들이 만나서 주로 하는 얘기들 그냥 이렇게 뭐 비싼 물건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집에 뭐 도우미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금고에 뭐 돈이 뭐 이번에 뭘 넣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부자들끼리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되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거기서 결핍을 느끼게 되죠. 또 잘난 척하네 하면서도 그 내심으로는 열등감이 올라오죠. 아, 나는 없어서. 아, 부럽다. 근데 그건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냥 잘난 척하네, 지랄하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뭔가 성장하는 사람, 모든 걸 다 이룬 사람 말고 부자로 가는 그런 길에 있는 사람과 멋있어 보여서 같이 다녀보면 막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있어 보이고 이러면 진짜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막 럭셔리하게 막 쇼핑몰 돌아다니면서 물건 막 사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여행 가서 펑펑 쓰고 이런 걸 상상하는데 그렇게 부자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덜 부자인, 부자로 보이지만 덜 부자인, 아니면 모든 걸 다 이루고 재벌 2세인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2세, 3세인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성장을 하고 부를 일구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 보면 조금만 더 함께 같이 하면 배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정말 필요한 것 위에는
다른 활동을 안 하거든요. 쓸데없는 사람도 안 만나고 쓸데없는 일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자기의 그런 필요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에만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이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서 외모도 그렇고 그래서 막 뚜껑 열리고는 차 타고 막 나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뭐 되게 화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쓸데없는 걸 안 하죠. 그냥 물건도 거의 뭐 하나 살 때는 좋은 걸 사지만 거의 물건도 사지 않고 뭐살 것도 없어요. 사실 없고 그냥 내가 딱 할 것만 하고 집에 오고 운동을 하더라도 보통 운동하면 막 여자들이 뭐 운동하고 나서 놀러 가잖아요. 먹으러 가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근데 저는 그냥 딱 그냥 그 운동 그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러 가서 같이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바로 내 스케줄대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이런데 사실 자신의 생활보다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같이 계속하기가 좀 힘들죠.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 아무리 모든 걸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억만장자, 백만장자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고 보이는 그런 법륜 스님 같은 사람이라도 단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완벽하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누군가를 존경하고 이 사람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완벽할 거라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같이 해보면 화도 잘 내고 성질도 더럽고 좀 까탈스럽고 진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실망스럽죠. 그래서 같이 못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실망해서. 그래서 그 옆에 오래오래 있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뭐 사실은 옆에만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노하우 가르쳐주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감정들과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물론 그런 싸움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용기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모인 그 무리 그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에서 아예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없는 건데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자기하고의 막 싸움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걸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걸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설사 그 사람이랑 끝까지 못 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걸 못 배웠다고 해도 이미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성장하는 법을 배운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돈 버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건 어쩌면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쉬운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익숙한 무리에서 나와서 좀 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질투심, 열등감을 계속 올라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랑 다른 삶을 사는 사람,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 옆으로 가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스스로의 그런 성장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배우세요. 물론 그것만이 꼭 옳은 길이고 그것만이 더 나은 길이라고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머무르는 걸 선택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둘 다 책임져야 될 그 이후의 결과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장할 것 같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이 아픈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이런 갈등을 견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걸 만약에 선택한다면 계속 퇴보되고 남들보다 부족한 걸 느끼는 그 삶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은 그런 마음의 고통을 견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건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용기도 꺾지 마라. 그가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그레이스는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성장의 용기를 꺾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자신이 느리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 갈등 속에 한 걸음이라도 걸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때로는 이런 갈등 속에 내디는 한 발이 평화 속에서 걷는 10걸음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답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오늘도 평화롭고 멋진 일요일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그레이스와 함께 행복으로의 여행을 쭉 계속하고 싶다면 구독과 종 모양을 눌러주세요.